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선호 씨를 둘러싼 논란을 조금 더 깊이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김선호 씨가 어느 정도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역시 이를 받아들이겠다라면서 글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들이 새로운 논란을 계속 제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점점 더 이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올드스타는 앞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일은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두 남녀 간의 사생활입니다. 결국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고 이걸 입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양쪽이 합의를 도출해서 사과를 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했으면 일단락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자, 일단 김선호 씨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겠다. 또 지나가서는 폭로를 철회하겠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만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폭로가 불거졌죠. 이번에는 지난 10월 26일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에서 전 연인 A씨를 지칭하겠습니다. A씨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김선호 씨와 A씨 지인들의 인터뷰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 저희 올드스타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자, 근데 디스패치의 보도를 둘러싸고도 또 다른 언론 매체들이 이거를 안 좋은 시선으로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일단 실명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실명을 공개했을지에 대해서는 디스패치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A씨가 방송 활동을 한 전력이 있고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사진과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공인의 범주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 법적 분쟁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문제인데 김선호 씨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디스패치는 느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각자 언론사의 몫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유튜버의 주장도 나왔는데 김선호 전 여친 충격 실체, 녹취록 공개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이 A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더욱더 거세졌죠. 자, 그런데 이건 역시 해당 유튜브 채널 디스패치가 보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은요. A씨의 신상을 털고 이 사람은 실체는 이렇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공격하는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거든요. 김선호 씨를 둘러싼 A씨의 주장에 대해서 김선호 씨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인 어떠한 물증을 통해서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선호 씨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때도 언론은 한쪽으로 확 쏠려갔어요. 김선호 씨의 문제를 짚고 왜 묵묵부답이냐, 다 인정이냐,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쪽이 오해를 풀고 매듭 짓고 사과했다. 대중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A씨를 공격하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김선호 씨와 A씨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마무리 짓겠다라고 한 시점에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사생활 털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찌라시나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공신력 있다는 언론 매체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될까? 무엇 하나 100%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게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누구도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A씨가 나와서 그 보도가 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보도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보면은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 남편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 남편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 남편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사실 A씨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이랬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어서는 안 돼요. 사생활이고 입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쯤 얘기하면은 왜 A씨를 옹호해 주나요?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 A씨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김선호 씨 때랑 똑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김선호를 매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김선호 씨보다 더 공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A씨의 얘기를 주변부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보도 모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선호 씨와 소속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이 A씨를 향한 디스패치의 보도 이후에 많은 언론 매체들이 김선호 씨 소속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나온 답변은 똑같습니다.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몇몇 언론사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라라, 이런 뉘앙스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김선호 씨 당신에게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냐,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라, 이 얘기인데,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김선호 씨와 소속사가 그 질문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대처입니다. 왜냐면요, 김선호 씨의 역할은요, 전 연인 A씨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폭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선호 씨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현역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들끼리 단체 대화방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미 공적인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중립기여를 딱 잡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포털의 특성상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대중들이 그걸 읽고 마치 그게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자꾸 호도가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선호 씨와 소속사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선호 씨의 실명이 거론된 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대처였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폭로들이 김선호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김선호 씨가 동조 의견을 내거나 억울함을 표한다면 과연 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겁니다. 처음에 폭로 나왔을 때는 최대한 침묵을 지키는데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목소리를 낸다. 또 다른 언론 매체들이 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거라는 거죠. 정말로 지인인지 알 수 없는 주변인을 자처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들의 일방적인 보도만 있을 뿐인 거죠. 전 여기서 하나 묻고 싶어요. 왜 몇몇 언론은 자꾸 김선호 씨한테 입장을 내라고 강요를 할까요? 그런 입장을 강요하는 거, 1차적으로 볼 때는 언론의 의무로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불거졌을 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첫 번째예요. 김선호 씨 관련된 일이니까 김선호 씨 당신이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 이거는 취재 일원 측입니다. 근데 이 일원 측에 대해서 김선호 씨가 답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낼 건 없습니다라는 답을 했어요. 그러면 김선호 씨와 소속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입장을 안 낸다고 성토하는 언론, 이건 사실상 강요이자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덫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 사안이 터졌을 때 쏟아지는 기사가 수백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활동 중단과 일단락 지어진 후에는 기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사태가 잦아지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몇몇 언론의 주장대로 김선호 씨가 직접 입장을 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또 엄청난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선호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서는 온갖 곡해하는 얘기들도 나오겠죠. 몇몇 언론사 입장, 제가 몇몇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 그런 언론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얘기 위주로 대중들이 듣고 따르다 보니까 마치 그게 전체 의견인 것처럼 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몇몇 언론사들은 왜 자꾸 입장을 강요하고 1차적인 입장을 낸 김선호 씨와 소속사에게 더 뭐를 해라라고 강요를 할까요? 제가 볼 땐 논란을 부풀려서 키워서 페이지 뷰와 클릭을 올리려는 속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사안이 흘러가야 될까요? 자, 김선호 씨 관련해서 이미 내렸던 광고가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김선호 씨와 함께했던 스태프들 몇몇이 옹호 의견, 아역 배우들도 김선호 씨를 옹호하는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몇 음모론 중에는 사과를 통해서 일단락을 짓고 김선호가 친한 매체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아역배우, 주변 스텝 전부 다 김선호 씨가 정말로 사주를 해서 그런 글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김선호 쪽에서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김선호 씨가 그런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 순간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역시 생각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선호 씨가 처음에 소속사와 같이 많이 질타를 받았던 건 상식적으로 글이 올라왔고 정황상 김선호고 김선호라는 실명이 나왔는데도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침묵을 지켜요.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이 화를 내고 입장을 내라 했던 거였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고 사생활에서 사태의 양 당사자들이 매듭을 지었다. 그럼 제3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꽤 큰 일이지만 아 그런 일이 있었고 마무리가 지어졌지 하고선 다음 수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들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제기하고 몇몇 언론 매체들은 이거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김선호 씨를 둘러싼 사태가 참 이 언론, 특히 연예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올드스타에서는 이 연예 언론 왜 자꾸 이렇게 사생활을 들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석적인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